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장미꽃 필 무렵, 신의 손, 신성, 애녹, 손태진이 중심이 된 예능, 약 1시간짜리 예능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예능은 부진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1%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혜진 사단으로 봐서는. 그래도 이번 주에는 비교적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됐다.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들이 청평에서 MT를 갔는데 장보기부터가 아이디어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봉투에 작은 돈을 넣어주고 정해진 시간에 그 돈으로 장을 보게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장을 보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장바구니를 가질 수 있도록, 장바구니를 취할 수 있도록, 장바구니를 봤으면 그것을 물론 이들에게 다 주는 것으로 이 장필무 멤버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게임을 겁니다. 즉 과자봉지 3개를 주어진 시간 안에 발가락으로 뜯어야 됩니다. 발가락으로 뜯기 위해서 발가락이 잘 발달되었다는 민수연 씨를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 손태진 씨가 씻어줬습니다. 발을 손태진 씨가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만 결국 과자봉지를 뜯은 사람은 신성과 애녹이었습니다. 발을 엄하게 씻어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기회에 발을 좀 씻겨주는 것, 이런 것도 의미가 있었다. 한 가지 일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성공을 하면, 몇 가지 게임을 해서 성공을 해야 그 장바구니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쉽게 제공하지 않는다. 먹을거리를 쉽게 제공하지 않는다. 노력해야 먹을거리가 내 입으로 들어온다.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온다. 저는 이렇게 먹을거리를 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이런 게임은 상당히 재미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동물 소리로 퀴즈 맞추기를 한다든지 이들의 재능, 센스를 보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지하판에 그 5명이 다 들어가서 버티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나쁜 게임은 도박이죠. 인간을 망치는 그런 게임 말고는 굉장히 건강한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역시 손태진 씨에게는 4만 원이 주어졌고 애녹 씨에게는 5천 원, 신성 씨 10,000원, 김중현 15,000원, 민수연 2만 원을 주어서 장을 보게 했는데 역시 손태진 씨는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장 보기에도 요령이 있는 살림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있고, 손태진 씨, 민수연 씨는 횡설수설 애기 입맛이고 장 보기에도 서투른 것 같습니다. 김중현 씨는 본인에게 주어진 돈이 15,000원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딱 꽂혀가지고 즉석 카레하고 콜라를 구입했고요. 신성 씨는 그래도 계획성 있게 15,000원 가지고 숙주하고 햄을 세서 나름대로 요리를 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장을 보는 것 같아요. 애녹은 5,000원 가지고 무슨 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장보기 맞추고 이들의 장 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들이 생활형인가 생활형이 아닌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되었던 것 같고요. 역시 손태진 씨의 장바구니를 픽해서 이들이 밥을 먹는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손태진 씨는 요리를 굉장히 잘하네요. 베이컨과 마늘 볶기를 해서 그 굵은 파스타 국수를 가지고 까르보나라를 만드는데도 아주 쉬워요. 노란 자이 위에 치즈를 섞어서
그것을 같이 볶으면 굉장히 고소하죠. 치즈를 넣고 계란을 넣고도 그 잔열의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 아마 고소한 맛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제작진이 등갈비찜을 준비해줘서 아주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먹는 것은 빠지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빠지면 시청자들이 아마 야단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의미 있게 본 것은 이들의 토크박스, 족탕을 하면서 이들이 주고받는 그 속내. 팀워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하기 힘들고 어색한 얘기들을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 속내를 털어내는 거. 이것을 했을 때 그 친밀도가 높아지죠. 근데 이번 주에 그 토크박스, 족탕 토크박스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수연 씨는 너무 소심해서 아주 트리플 A 소심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손태진이 부담스럽게 생각이 됐답니다. 그 부담스러운 것은 자기는 예능이 약하고 그냥 있는 생긴 그대로 사는 사람인데 뭔지 손태진 씨가 자기 눈을 쳐다보면서 갈구를 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뭔지 좀 해봐. 뭔지 좀 예능 좀 해봐. 이런 것이 본인에게 부담스러워졌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좀 편해진 편이다.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민수연 씨가 속내를 뽑아냈다고 생각됩니다. 이 팀 중에서 민수연 씨에 대한 궁금증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애녹 씨는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쉬는 날인데 콜백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중현 씨가 이들이 F4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F4 단톡방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절대 단톡방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하게 아주 상대방 미치게 하는 사람이죠. 근데 민수연 씨가 아마 그러한 세상에 그렇게 궁금한 것도 없고 욕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 도 같은 사람이죠. 근데 민수연 씨 얘기는 그냥 나는 쉬는 날은 잔다. 에너지가 약해서. 사실 민수연 씨는 늘 피곤해 보이잖아요. 에너지가 딸리는 거죠. 선천적으로. 그러면 일어나서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해. 확인을 해도 리턴 콜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인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아마 민수연 씨가 많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성 씨가 또 손태지한테 나는 왜 안 챙기냐. 나도 좀 챙겨달라. 이건 신성 씨는 그냥 귀여운 애교에 지나지 않죠. 어쨌든 이번 주에 장미꽃 필 무렵은 나름대로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시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면 시청률이 다소 올라가지 않을까. 제작진들의 고민이 엿보였다. 그동안엔 고민이 없이 편한 길만 택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